이번 시간에는 안전보건 법령의 이해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기초 이론 및 소방안전 관리. 종사자 여러분은 연구실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계시나요? 연구실 사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으로 화재 및 폭발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화재나 폭발의 경우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복구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사자 여러분이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화재 및 폭발의 경우에도 그 특성에 대해 잘 이행할 경우 화재와 폭발을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여 예방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대피하는 등 대응만 적절히 한다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도 피해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화재 및 폭발에 대해 종사자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방에 관한 내용들로 교육을 구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연소, 화재, 소화이론, 화재의 주요 원인 및 예방 대책, 그리고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및 대피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연소 이론과 화재 이론, 그리고 소화 이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화재의 주요 원인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및 대피 요령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울 내용으로는 연소 이론, 화재 이론, 소화 이론, 화재의 주요 원인 및 예방 대책,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및 대피 요령입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연소 이론. 연소와 관련된 기본 용어들의 정의와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소란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면서 빠르게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으로서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인화점은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고 이 증기가 대기 중에서 연소 범위 내로 산소와 혼합될 수 있는 최저 온도 등을 의미합니다. 가연물별 인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소점은 가연성 액체 혹은 고체를 공기 중에서 가열하였을 때 점화한 불에서 발열하여 계속적으로 연소하는 액체 혹은 고체의 최저 온도 등을 의미합니다. 발화점 또는 착화점은 별도의 점화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스스로 연소를 개시하게 되는 온도를 가지는데 이때 화염이 발생하는 최저 온도 등을 의미합니다. 가연물별 발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소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연물이 연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가연물이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연소가 가능한 가연물과 공기의 혼합 비율의 범위를 연소 범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소할 수 있는 가연물 혼합 비율의 최소 한계를 연소 하한계라고 하고 연소할 수 있는 가연물 혼합 비율의 최대의 한계를 연소상 한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계 산소 농도는 가연성 혼합가스 내에 화염이 전파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산소 농도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연소의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며 연소의 4요소는 여기에 화학적 연쇄 반응을 더한 것입니다. 가연물은 불에 잘 타거나 또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하고 산소 공급원에는 공기, 산화제, 자기 반응성 물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화원은 가연물이 연소를 시작할 때 필요한 열 에너지를 말합니다. 점화원은 형태별로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점화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물리적 점화원에는 마찰열, 기계적 스파크, 단열 압축 등이 있고 전기적 점화원에는 합선, 누전, 불완전 접촉, 과전류,
트래킹 현상, 정전기 방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화학적 점화원에는 화학적 반응열, 자연 발화 등이 있습니다. 연소의 형태에는 기체의 연소, 액체의 연소, 고체의 연소가 있습니다. 기체의 연소에는 예오남 연소, 확산 연소 등이 있고, 액체의 연소에는 증발 연소, 분무 연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의 연소에는 분해 연소, 증발 연소, 표면 연소 등이 있습니다. 화재 이론. 화재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는 일반 화재, 유리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주방 화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재는 A급 화재로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입니다. 유리 화재는 B급 화재로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 토료, 솔벤트, 레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는 C급 화재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입니다. 금속 화재는 D급 화재로 금속 칼륨, 금속 나트륨, 마그네슘, 리튬, 칼슘 등이 수분에 노출된 경우, 작업 공정에서 열이 발생한 경우, 처리 및 반응 제어 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공개 중 방치 등으로 인해 폭발 또는 연소되어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끝으로 주방 화재는 K급 화재로 주방에서 동식물류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입니다. 이번에는 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기는 다량의 유독가스를 함유하며 화재로 인한 연기는 고열입니다. 그리고 유동 확산이 빠르며 광선을 흡수하고 현장 부근 상층에서부터 축적되어 하층까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의 성질은 확산과 유동, 연기의 위험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확산과 유동은 연기가 공기의 유동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기의 위험성은 시각적, 생리적, 심리적 위험성으로 다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시각적 위험성은 연기 속에 포함된 불투명 미립자들이 빛을 막기 때문에 연기가 짙어질수록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피난 활동에 방해를 줍니다. 그리고 연기가 위로부터 축적되기 때문에 시야를 가릴 수 있으며 시야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패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리적 위험성의 경우 연기에 포함된 유독가스는 대부분 자극성이 강하여 눈을 뜨기 어렵게 만들고 두통, 의식 상실, 구토, 산소 결핍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화재 피해자들이 사망하게 되는 원인은 열기에 의한 것보다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 중독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위험성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극도의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패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각적, 생리적 요인과 합쳐질 경우 패닉 현상은 더욱 촉진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소가스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한 열분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소 생성물이 발생되는데,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시아나수소,
포스겐 등의 가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각 가스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산화탄소는 인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 기능을 악화시켜 질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무색, 무치, 무미의 환원성이 강하고 상온에서 염소와 작용하여 포스겐을 생성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독성은 거의 없으나 다량 존재할 경우 사람의 호흡 속도를 증가시키고 혼합된 유해가스의 흡입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무색, 무미의 기체로 공기보다 무거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화수소는 황을 포함한 유기화합물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며 계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암모니아는 냉동실의 냉매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누출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강한 자극성을 가진 무색의 기체로 질소 함유물이 연소할 때 발생합니다. 아황산가스는 무색의 자극성 냄새를 가진 유독성 기체로 눈, 호흡기 점막 등을 상하게 하고 질식사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유황이 함유된 동물의 털, 고무, 일부 목재류 등이 연소하는 화재가 발생할 때 생성됩니다. 시아나수소는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 섬유류 등이 불완전할 때 발생하는 맹독성 가스로 0.3%의 농도에서 즉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겐은 맹독성 가스로 허용 농도는 0.1ppm입니다. 일반적인 물질이 연소할 때에는 거의 생성되지 않으나 일산화탄소와 염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열가소성 수지인 PVC, 수지류 등이 연소할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화재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는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및 주방 화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 A급, B급, C급, D급 및 K급으로도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다량의 유독가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연기는 높은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 확산이 빠르며 광선을 흡수하고 천장 부근 상층에서부터 축적되어 하층까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한 열분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소 생성물이 발생되는데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시안화수소, 포스겐 등의 가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소 생성물이 연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 이론. 소화는 연소의 3요소인 가염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중 어느 하나 이상 또는 전부를 제거하거나 연쇄 반응 인자의 전달을 차단하는 것으로 연소의 4요소 중 한 가지 이상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소화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거 소화는 가염물 등을 제거해서 소화하는 방법으로 연소 반응을 하는 연소물이나 화원을 제거하여 연소 반응을 중지시키는 소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질식 소화가 있습니다. 가염물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기 중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연소를 중지시키는 소화 방법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냉각 소화는 연소물을 냉각하여
착화 온도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 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소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제 소화 또는 부촉매 소화가 있습니다. 주로 화염이 발생하는 연소 반응을 주도하는 근본을 제거하여 연소 반응을 중단시키는 소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소화약제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화약제는 물소화약제, 강화액 소화약제, 호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할론 소화약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분말 소화약제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소화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침투성이 있고 적외선을 흡수하며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A급 화재에 사용합니다. 냉각, 질식, 유화, 희석의 소화 효과가 있고 주로 A급 화재, 무상주수 시에는 B급과 C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상주수란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분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강화액 소화약제는 소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 물에 탄산칼륨 또는 인산 암모늄 등을 첨가하여 약 영하 30도에서 영하 20도에서도 동결되지 않기 때문에 한랭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합니다. 냉각, 부촉매, 질식의 소화 효과가 있고 A급 및 B급 화재, 무상주수 시 C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습니다. 셋째, 포소화약제는 약 90% 이상의 물과 계면 활성제 등의 혼합물에서 다시 공기를 혼합하여 포, 즉 거품을 일으켜 발포합니다. 질식, 냉각 및 열이동 차단 효과가 있고 A급 및 B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넷째,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불활성 가스로 질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연물의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질식, 냉각 및 피복 효과가 있고 B급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할론 소화약제는 지방족 탄화수소인 메탄, 알코올 등의 분자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로겐 원소로 치환한 화합물 중 소화약제로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총칭합니다. 억제 효과 및 질식, 냉각 효과가 있고 B급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로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이 없는 소화약제입니다. 질식, 억제 효과 등이 있고 B급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말 소화약제는 물과 같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주로 B급 화재에 사용되며 전도성이 없어 C급 화재에도 사용됩니다. 분말 소화약제 종류에는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이 있으며 질식, 부촉매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B급, C급에 적응성이 있는데 제3종 분말의 경우에는 A급, B급,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화재별로 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급 화재는 가장 대표적인 화재로 가연물 보관을 적게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종 분말 소화기나 물을 활용하여 소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B급 및 인화성 가스로 인한 화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화성 액체, 가연성 가스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가 확대되거나 폭발의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인화성 액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사용하면 연소면 확대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소화해야 합니다. C급 화재의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면 감전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소화해야 합니다. D급 화재의 경우에는 칼륨, 나트륨 등 금속류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물과 급속도로 반응하여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건조사 등을 이용하여 소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K급 화재는 주로 식용유 등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할 경우 화재가 확대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K급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화재의 주요 원인 및 예방 대책. 이번에는 연구실 화재의 주요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누전, 합선, 단락 및 과부하, 규격 미달의 전선 사용, 전기기계, 기구 등의 과열, 배선, 전기기계, 기구 등의 절연 불량, 정전기로 인한 불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스위치를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두어야 하고 과전류 차단장치 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어발식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전기공사와 전기시설 설치는
전기공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는 인증품을 구입하고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리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유리의 전기가 공기와 적정하게 혼합된 상태에서 점화원이 존재할 때,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을 때, 유료기구 사용 중 종사자가 자리를 이탈하거나 기구의 위치를 이동할 때, 유리 주변에 고열 혹은 점화원이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리화재를 예방하려면 유류 이외의 다른 물질과 함께 저장하지 말아야 하고, 유리 보관 장소는 환기가 잘 되도록 적정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이나 실험기계 기구에 흘린 기름은 반드시 닦아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기계기구 주변에 소화기나 건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열기구 주변에 유리를 놓아서는 안 되며, 유리와 열원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에 페인트, 신라 등을 활용하여 도색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보관 중인 가스용기에서의 가스 누설, 불량호수 사용으로 인한 가스 누설, 환기 불량에 인한 질식, 가스배관 마감 조치 미흡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화재를 예방하려면 사용 전에 가스 노출 여부를 점검하고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고, 사용 후에는 가스 밸브를 반드시 잠그고, 장기간 연구실을 비울 때는 메인 밸브를 잠궈두어야 합니다.
카톡